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매매 합법화는 왜 화두가 되고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때문입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말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에 대해 폐쇄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에 대해 개방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유명 TV 프로그램에서도 방송 소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바뀐 겁니다. 두 번째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성범죄 때문입니다.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것이 역설적이지만 성매매를 합법화한다면 분여자를 강간하거나 성추행하는 행위가 줄을 것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부차적인 범죄 또한 예방하기 쉽다는 관점입니다. 부가적으로 과거에 음지에서만 활동하던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당당히 여기고 양지로 나와 시위를 하는 등 인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또한 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국가에서 성매매를 규제하지 않거나 공창제를 시행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전 세계의 50% 국가에서 매춘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11%가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태국, 중국, 일본 등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신기한 점은 유럽은 성매매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고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덜란드나 스위스의 경우는 수천 명의 여성이 법의 허가를 받고 매춘업을 하는데, 이 여성들 모두가 자신의 의지로 매춘업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내고 연금도 들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합니다. 성매매가 불법인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과 중국입니다. 일본과 중국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본의 경우 1956년 일본에서 제정된 매춘방지법 제3조에는 누구라도 매춘하지 않아야 되며 또는 그 상대방을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어떤 사법적 처벌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매춘을 주선하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는 처벌한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공중의 눈에 접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매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는 행위와 매춘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기 위해서 도로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신변을 가로막거나 또는 항상 따라다니는 행위, 공중의 눈에 접하는 방법으로 호객 행위를 하거나 또는 광고나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사람을 매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일본에서 성매매의 정의는 성교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강성교와 학문성교 등의 행위 역시 모두 불법으로 취급됩니다. 1948년 제정된 풍속영업단속법은 1985년과 1999년에 개정되었으며 성산업을 규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성매매, 즉 매춘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양권에서는 성에 대해 많이 개방적이라 일명 성진국이라 불리는 일본도 성매매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일본을 성적으로 개방적인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1956년 일본에서는 누구라도 매춘하지 않아야 되며 또는 그 상대방을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매춘 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많습니다. 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사법당국의 어수룩한 법집행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일본 내에서 성산업이 성행하는 것이 용인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일본 내에서 매춘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연간 2.3조 엔, 하나로 약 34조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일본 GDP의 0.23%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일본은 성매매 합법화 국가라고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AV는 뭘까요? 일본에서의 성산업은 성매매 또는 매춘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일본법에서는 성매매를 불특정의 상대방과 성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내 대부분의 성산업 판매처들은 합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성교 행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AV가 GDP의 3%를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도 합법인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AV 배우가 일반 여배우와 동등한 지위이고 팬도 많고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직업으로 인식하고 인기 있는 직업이라 국가에서 강력히 규제하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국가라 봐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중국을 한번 볼까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유교 문화를 중시하는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의 성매매는 중국 개혁 개방 이후 주요 단속 대상의 하나였습니다. 관련 법들을 제정하여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경찰은 지속적으로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성매매 업주 및 여성들을 처벌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성과는 극히 미미하였고 성매매 관련업은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 중국은 매년 최소 4차례 중국의 설날, 전국인민대회자 대회, 노동절, 국경절의 30일 전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먼저 중국에서 말하는 성매매라는 것은 불특정한 남녀 간의 금전, 재물을 매개로 발생한 부정당한 성관계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성매매 행위의 구성 요건은 불특정한 남녀 간의 유인, 가격흥정, 지불 등으로 발생한 손, 입, 성교 행위를 할 경우를 포함합니다. 중국 형법 각 책에는 매음 조직, 강요, 유인, 수용, 알선죄가 있습니다. 매음 조직죄, 매음 강요죄는 사형입니다. 조직 매음 방조죄는 징역 15년, 매음 유인, 수용, 알선죄는 징역 15년, 성병 전파죄는 징역 5년, 14세 미만 미성년자 매음죄는 15년, 우리나라의 성매매 특별법의 형량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면 굉장히 형량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적격업소 매음 조직, 강요, 유인, 수용, 알선 시의 최대 사형입니다. 중국 여행 시 강력한 성매매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성매매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규제한다면 과연 성매매 업종 종사자들의 수가 감소할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감소해야 맞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공안부서의 통계에 따르면
1984년부터 1991년까지 검거된 성매매 종사자들의 누적 수는 62만 명에 달하였고 1984년부터 1997년까지 검거한 성매매 종사자는 212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는 매년 25만 명씩 증가했고 실질적으로 1991년 전후로의 검거율은 25%에서 30% 정도였으므로 중국의 성매매 종사자는 공식적인 통계 수치의 10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1996년도에 중국의 성매매 종사자는 14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자료가 없는 관계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으나 성매매업 유형의 다양성과 급증하는 호스트바의 남성 접대부들까지 포함하면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성매매는 독버천처럼 전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매매 특별법이 중국의 실정법과 다른 점은 우리나라의 성매매 특별법은 업주뿐만 아니라 성매수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여 성매매 원인을 제거하고 강요에 의해 성매매에 연루된 여성을 보호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은 상습범이 아닌 경우 행정처벌에 의한 인민폐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성매매 업주가 성매매 조직, 강요, 유인, 수용, 소개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형까지도 처해지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무거운 처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매매 산업은 다양한 불법과 탈법적 방법으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선진국인 OECD 국가들의 성매매 정책을 한번 볼까요? 미국의 공익단체 프라코어는 2009년 11월 100개국 매춘 정책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2012년 당시 34개국 OECD 국가의 현황을 재구성한 결과 성매매 합법화 국가는 76.5% 26개국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제한적 허용 국가는 17.6% 6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완전 불법화 금지주의 국가는 슬로베니아와 우리 대한민국뿐입니다. 슬로베니아는 국민의 58%가 캐톨릭을 믿는 보수적인 종교 국가입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다수 여론이 금지주의에 압도적으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 없이 주류 여성계의 주도와 여야 합의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 강행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성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본능적인 욕구를 물리적 요인으로 막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법의 제정으로 성매매를 막을 수 있다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선진국 대부분 나라에서 성매매를 합법화시킨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매매가 불법인 중국의 경우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사회적 묵인에 의한 부분 합법처럼 보이는 일본보다 훨씬 많은 피해와 어두운 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많은 곳에서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성매매가 가능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인간의 본능인 성에 대하여 숨기고 감추고 회피하는 정책보다는 성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정책의 갈림길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엄숙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